안녕하세요. 주식 후견인 문견우입니다. 네, 이게 시리즈가 상당히 많이 길어질 것 같네요. 자료를 계속 조사하면서 보면 기업들이 계속 하루에 두세 개씩은 계속 엮여서 나와요. 그래서 원래 이게 IOK 쪽으로 넘어가려고 예정을 했었는데 에이프로이젠이랑 이제 나머지가 들어오면서부터 좀 더 꼬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에이프로젠에서 S맥으로 넘어가 파생되는 기업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했는데요. 내용이 상당히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은 S맥과 그 다음에 지금 상장되어 있지 않은 A프로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S맥 차트부터 먼저 볼게요. 어제 많이 본 것 같죠? 어제 보여드린 그 A프로젠 그룹들의 전체적인 차트랑 똑같잖아요. 올리면서 팔아먹고 내리고 다시 띄우면서 팔고 떨어뜨리고 다시 떨어뜨리고 쭉 계속. 뭐 작은 이 등락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할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사채로 전환사채로 가지고 노는 회사들은 항상 이런 게 있다고. 여기 보시면 이 액면 병합이 항상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래요. 유상증자를 하잖아요. 유증을 하면은 주식 수량이 늘어나요. 주식 수량이 증가. 그럼 유통 주식 수가 늘어나면은 이 주가를 컨트롤하기 힘들겠죠. 그러면 이렇게 액면 병합을 합니다. 병합을 하면은 뭐 10분의 1로 줄어들 거예요. 10분의 1로 줄어들면은 유통 수량이 다시 줄어드니까 컨트롤하기 쉽겠죠. 그런 상황에서 다시 팔아먹을 건 일단 팔아먹고 유증을 다시 합니다. 그러면 유증을 하면은 다시 주가가 빠지겠죠. 다시 유증을 해서 이렇게 주가가 빠졌을 때 다시 수량이 늘어날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다시 액면 병합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자본이 줄어들어야 된다 그러면은 자본에 대해서 감자를 시작합니다. 자본 감자를 하면 자본 감자라는 건 주식을 소화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주식 수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액면 병합이나 자본 감자나 주식 수량을 계속 줄이면서 유통 주식량을 계속 줄입니다. 계속 줄이고 그 다음에 주가는 컨트롤하고 필요한 상황에서는 유증을 받아서 다시 주가를 띄우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아주 악랄하죠. 뭐 어쨌든 S맥도 이렇게 가는 건데 PPT를 한번 보면 S맥 이 재무제표를 보면요. 그래도 뭐 나쁘진 않아요. 전년도에 이렇게 매출도 냈었고 나쁘지 않은데 최근에 그러니까 21년도 분기부터 이렇게 매출액이 계속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갑작스럽죠. 왜냐하면 부채 비율 자체도 나쁘지 않고 당좌 비율이나 유보율도 나쁜 상황이 아닌데 갑자기 거래 정지에 상장 폐지 사유가 떴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의아해할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된 건지. 아직까지 정확한 뭐 어떤 자료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감사 보고서가 나와봐야지 제가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분기 보고서까지는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고 내용을 보자 하면 일단은 회사 자체가 뭐 이런 터치 스크린 패널을 갖다가 하는 회사였는데 문제는 안 됐던 거죠. 안 되니까 이렇게 코로나19 공간 살균 정화기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갔는데 이게 다시 보면은 S맥의 유일한 공급자가 화웨이였던 거예요. 화웨이 관련된 회사인데 화웨이가 미국의 제재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죠? 최근에 현대사를 좀 주의 깊게 보시는 분들은 알 수 있지만 미국과 중국 간에 그런 이런 그 신경전들이 상당히 심해요. 왜냐하면 중국이 이미 슈퍼컴퓨터나 이런 거에 대해서 1위 국가가 된 지가 오래됐어요. 우리는 머릿속에 그게 있어서 그래. 메이드 인 차이나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그런데 그 중국이 최근에 들어서 미국보다 이공 계열에서 박사학위를 따는 사람의 숫자가 10배 이상인데 10배 이상. 10배 이상이에요. 그래서 기술력이 웬만한 나라보다 훨씬 더 좋아요. 특히나 얘들이 전적으로 미는 게 어떤 거냐면 그 나라에 유학을 보내요. 유학을 보내서 그 나라의 그 대학을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그 나라의 굴지의 대기업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연구를 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면서 기술 빼오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중국이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이 제재를 한 이유는 중국이 이제 미국에 대한 모든 스파이적인 그 기술을 빼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화웨이나 그다음에 뭐 중국 유학생이나 이런 사람들을 다 쫓아내 버리는 거거든요. 뭐 시간 되시면 여러 가지 중국 관련된 책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뭐 호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철광석이나 그다음에 그 석탄 같은 거를 중국에 수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는 대단한 결단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그래도 한전에 대한 지분을 국가가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중국은
중국이래. 호주는 호주 에너지 거기 이제 그러니까 한정 같은 그런 회사의 지분을 중국이 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당이나 뭐 그 외에 이제 호주 공과대학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중국의 입김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호주에 있는 차이나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베이징파예요. 베이징파. 중국의 본토에서 넘어온 차이나계 호주인들. 그 사람들을 기존에 살았던, 그러니까 예전에 이민을 와서 살고 있던 차이나계 호주인들이 베이징계 호주인들을 너무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심한 건데, 그렇게 되니까 뭐 우리나라도 똑같이 이런 중국 쪽에 이제 서로 무역을 하던 사람들은 지금 망한 데가 많죠. 대표적으로 인게 뭐 RF HIC, 이 회사 이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 회사 있잖아요. 그 5G 관련된 회사. 이 회사도 화웨이에다가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화웨이가 무너지니까 박살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 해드린 LIS 이런 쪽은 뭐 중국이 이제 BOE나 그런 쪽으로 이제 수출을 하다가 7대 굴기에 대해서 이제 전 세계가 이제 압력을 가하니까 무너지게 되는 거죠. LIS도 주가가 간등간답니다. 자, 계속 이어가자면 터치스크린 모듈 매출이 97%나 감소했다. 당연한 거죠. 이게 뭐 미국의 제재를 갖다가 어떻게 받아낼 수 있겠어요, 그죠? 그렇게 되니까 이게 이 회사에서 다른 쪽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자라고 했던 것이 이제 자동차 전장 부품이었는데 뽑기를 잘못한 거죠. 그리고 자동차 전장 부품이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망했잖아요. 코로나로 반도체 수급이 안 되니까 차량이 나오질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전장 부품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반도체 대란 때문에. 그러니까 뽑기를 해도 잘못 뽑았는 거죠. 여기 드림텍 오토모티브를 249억 원에 인수를 했는데 뭐 바로 이거 뭐 매출액에 단기 순손실이 뭐 이렇게 발생을 하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보니까 S맥에 관련된 이제 최대 주주가 바른전자까지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S맥이 바른전자의 최대 주주가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 더 늘어난 거죠. S맥 밑에 바른전자.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바른전자와 연결이 되어 있던 게 또 EM플러스. 머리 아파요. 한두 개가 아닙니다. EM플러스 유명한 회사죠. 이게 제가 알기로는 아마 나노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나노메딕스인가 그럴 거예요. 나노메딕스 제가 또 엄청나게 잘하는 회사거든요. 이것도 대단합니다. 이거는 나노메딕스가 맞다고 하면은 이거 특집으로 하나 할게요. 그리고 자, S맥이 이렇게 된 이유가 여기 보시면 에이프로젠 상장 본격화, 뭐 대표 주관사 선정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바이오 시밀러를 개발한 국내 세 번째 기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여기 뭐 노무라 증권이 기업 가치를 5조 원으로 평가하였다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뭐 이거는 투자를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지만 현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에이프로젠에 대해서 한번 지금부터는 해보려고 해요. 바이오 시밀러 에이프로젠이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에이프로젠이 2015년에 사명이 슈네 생명과학일 때, 슈네 이때도 바이오 시밀러를 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몇 년입니까? 2022년이죠. 2년인데 셀트리온이랑 삼성바이오로직스 얘기는 들려도 그 에이프로젠 얘기는 크게 안 들리잖아요. 뭐 어떤 약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 자, 뒤에서 한번 보면서 얘기할게요.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를 통해서 에이프로젠은 뭐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공장은 18년 2월에 사용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얘기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오송 공장 내에서 하고 있고, 18년 4월에 준공된 슈트1과 슈트2는 레미케이트 바이오시밀러와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시험 생산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20년 2월에 준공된 슈트3, 3, 4 이거는 리툭산과 휴미라 바이오시밀러를 생산할 예정으로 시험 생산을 준비 중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1, 2, 3, 4 다 움직인다고 하면은 실제적으로 이게 가시적인 매출을 낸다고 하면은 나쁘진 않겠죠. 그런데 뒤에 보시면 이번에 매출 실적을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그 슈트 1, 2에서 한다고 했던 부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레미케이트 시밀러가 매출액이 없어요. 20년도부터. 이 노무라 증권이 노무라가 5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이게 지금 보면은 니찌이코 제약이랑 뭔가를 하기로 했는데 니찌이코 제약 역시도 20년도부터 받아들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이 이 기타 뭔지 모르겠죠. 뭔지 모르는데 이걸로 자꾸 매출을 내고 있는 겁니다.
여기 기타 돼 있잖아요. 기타. 제가 말씀드렸죠. 기타라는 거는 경쟁력 없는 것들을 싸그리 긁어 모은 거라고. 경쟁력 없는 거예요. 이미. 없는 건데 지금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죠. 그리고 에이프로젠 주주들도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처럼 아는 사람들은 다이소 될 거란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타니까 기타.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기타예요. 너는 취미가 뭐니? 손흥민은 축구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죠? 그런데 뭔가 특기가 없는 애들은 저는 아무거나 다 잘해요라고 얘기를 해요. 다 못하는 겁니다. 그거. 자, 뒤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상황인 거예요. 뭐 연구개발 진행 및 향후 계획 어떻게 되어 있느냐. 국내에 라이센스 아웃을 체결했다. 뭐 이것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삼성 완료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건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임상이 1, 2, 3으로 넘어갈 때마다 시간이 몇 배 이상 더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3상이 끝이 아니고 4상까지 있다고 얘기하죠. 이거는 이제 실제로 써보고 부작용이 발생하는 기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3상 이 과정이 되게 짧게 느껴진다고 생각하시는가 본데 3상을 시작한 것도 아니고 준비 중인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 파이프라인이 완성이 되는데 10에서 20년은 기본으로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하나가 터지면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없죠? 그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나마 뭐 또 다른 게 있는 거는 자기들 자회사를 다 밀어주고 있어요. 그죠? 메디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라이센스 아웃 계약 밖으로 파는 거겠죠? 3상 완료가 됐는데 이 로열티가 16억밖에 안 돼. 16억. 뭐 의미 없죠 이거? 그리고 뭐 이거 뭐 300억 이렇게 있고 뭐 임상 3상 완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보셨죠? 일본의 판매 중이긴 하지만 2019년 이후로 보낸 게 없다. 그죠? 그리고 이거는 3상 준비 중. 그것도 16억. 이것도 의미 없는 거예요. 당연하죠. 라이센스 인. 의미 없죠? 상대가 다 자회사잖아요. 에이프로젠 KIC. 근데 매출 보셨지 않습니까? 주가랑 매출 보셨죠? 이거 그냥 뭐 돈도 안 되는 거예요. 돈도 안 돼. 돈 안 돼. 끝난 겁니다. 이거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기업 사냥꾼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뭔가를 갖다가 멋져 보이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리고 무슨 기술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기술은 없고 임상은 시작도 안 했고 임상 시작이 당연히 안 됐으니까 공장 가동은 당연히 안 되겠죠. 그죠? 공장 지금 라인이 아까 그 4개가 있었는데 4개 중에 4개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왜냐? 기존에 수출하던 한 개도 19년도 이후로 지금 안 나가고 있으니까 일본에서 받지 않으니까 이 4개가 다 거품인 겁니다. 그러면 기타로 뭔가를 하겠죠. 놀리진 않으니까. 그죠? 여기 다시 나와 있잖아요. 오성규 공장 내 1, 2, 3, 4에 이어서 신규 생산 시설을 갖다가 추가 확보할 계획은 있겠죠. 계획은 누구에게나 계획은 있어요. 망하기 전까지는 다 그런 겁니다. 여기도 보시면 무슨 뭐 4,000리터에서 8,000리터로 확대가 되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는 사람이 있어야죠. 시험 생산에 준비 중에 있다. 이게 지금 19년도 게 아니고 21년도 3분기 분기 보고서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뭐 사업 보고서 나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겠어요? 의미가 당연히 없겠죠. S맥이나 관련된 회사들이 전부 다 거래 정지 먹고 있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 일단 오늘 진행한 것이 A프로젠을 갖다가 보면서 S맥에서 A프로젠까지만 갔어요. 그리고 지금 이 연관되어 있는 S맥에서 퍼져 있는 이 회사 3개는 전부 다 지금 거래 중지 중이죠. 거래 중지 상황이고 지금 이 A프로젠 이 3개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은 주가가 전부 다 1,000원대 다이소. 그죠? 다이소입니다. 다이소. 불안하죠? 지금 여기 있는 회사들 중에 정상적인 주가 최소 5,000원을 넘은 회사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없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자파는 자파일 뿐이고 명품이다. 이들 중에 정상적인 회사, 정상적인 기술적 가치가 있다고 하면은 외국인들이 이미 다 들어와요. 외국인 기관이.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는 이 회사들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기관은 외국인도 아니고 기관도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JP 모건인데 JP 모건에서 펀드 매니저예요. 펀드 매니저인데 위에 컨펌을 받을 거 아니에요. 허락을 받아야겠죠. 투자하기 전에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A 프로젠 제약을 가지고 가져갔어요. 가져갔는데 야 부장님이 이런 거, 야 주가가 왜 이래? 이런 회사에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서 반려 놔버린 반려. 이 외인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외인들은 들어오려면은 그래도 삼성전자나 뭐 이런 거 갖다 들어오는 거지. 실제로 중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증시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외인들이 귀담아 보지도 않습니다. 그 눈으로 보지도 않아요, 사실. 여기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은 전부 다 그냥 외국인 차명 계좌를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외국인 차명 계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외국인이 뭐 지분이 뭐 5%니 4%니 이런 거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다 그냥 검은머리 외국인이에요. 아시겠죠? 절대 이런 건 사시면 안 됩니다. 일단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오성첨단소대와 그 다음에 바른전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EM 플러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